현재 미국과 중국 정부가 태평양에서 일고 있는 심상찮은 기류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중 갈등의 염증을 느낀 태평양 국가들이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안보 블록을 형성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뉴질랜드 정부가 미국과 중국에 편중되지 않은 태평양 독자 동맹체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며 미국 외교 매체가 이를 특집 보도로 다루면서 미국과 중국 정부를 아연실색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외교 매체인 더 디플로맷은 오늘날 격렬해지고 있는 미중 갈등의 파고를 넘기 위해 세계 각국이 그야말로 몸부림에 가까울 정도로 필사적인 생존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뉴질랜드 정부 또한 이를 위해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신태평양 안보동맹체를 구축하려 한다며 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속에 내재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안정한 지정학적 환경에서 중견국의 역할은 세력 균형을 형성하고 지역 역학에 영향을 미치는 중추적인 요소로 부각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세계 주요 국가들과 약소국 사이에 위치한 중견국가들은 외교와 더불어 경제와 군사 역량을 활용해 안정을 도모하고 협력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자국의 국익을 증진시키는 미묘한 전략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및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안보 문제가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뉴질랜드라는 두 중견국이 이 지역의 미래 궤도를 결정하는 기로에 서게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는 인도태평양이 미국과 중국의 격렬한 패권 경쟁으로 인해 지정학적 위기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쿼드에 가입된 일본과 인도 그리고 호주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데 반해 한국과 뉴질랜드는 인도태평양의 실질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재자와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매체는 현재 뉴질랜드 정부가 다른 강대국들은 제쳐두고 오직 한국과의 동맹을 통해 이를 발판 삼아 인도태평양에서 또 다른 경제동맹 블록을 형성함으로써 미국과 중국의 패권 확대를 무산시키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태평양의 영내 질서를 한국과 뉴질랜드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열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경쟁의 불안정한 역학은 중견국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더 많은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무역 의존국인 한국과 뉴질랜드는 전후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얻었으며 이러한 질서의 변화가 각자의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현재와 가까운 장래에 펼쳐질 미국 국내 정치의 우려스러운 상황과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 더 이상 지난 수십 년처럼 확고하고 신뢰할 수 없다는 인식을 고려해 한국과 뉴질랜드의 공식 전략 문서는 이들이 지역 문제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당장 뉴질랜드만 하더라도 국토와 경제면에서 다른 강대국에 비해 다소 작은 규모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가치와 인권을 비롯해 환경 문제에 있어서 인도태평양의 국가 중 가장 앞선 행보를 보여왔다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뉴질랜드 정부가 그동안 다자간 기구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오늘날 글로벌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 및 해양안보와 경제협력에 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종종 대화를 중재하고 촉진하려는 의지로 특징지어지는 뉴질랜드의 외교적 접근 방식은 뉴질랜드를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대화 상대로 자리매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력적인 환경과 책임을 공유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뉴질랜드의 역할은 전통적인 안보 이슈를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과 문화 교류로 확장되고 있으며 태평양 도서 국가들을 중심으로 환경 문제와 사회경제적 격차에 대한 지역의 회복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 매체는 뉴질랜드 정부가 원조 프로그램과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태평양 국가들의 동반 성장과 안정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외교 매체인 더 디플로맷은 인도태평양에서 뉴질랜드보다 더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하는 나라를 손꼽으라면 단연 한국만한 나라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오늘날 한국이 경제력과 더불어 기술 발전과 전략적 지리적 위치를 활용해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핵심 국가로 급부상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한국은 수출 중심 경제가 번영하고 글로벌 기술 기반을 갖춘 국가로서 지역경제 통합 및 혁신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의 성장과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 안보의 관점에서 한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동맹은 인도태평양에서의 영향력을 높여왔다. 한국의 다각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은 핵 비확산 및 대테러를 비롯해 맞춤형 개발협력과 기후변화 그리고 포괄적 개발협력과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포괄적 안보와 더불어 경제안보와 법치 증진 등 이 지역에서의 존재와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더군다나 미국 매체는 이 같은 분위기에 발맞춰
한국은 시시때때로 주요 7개국의 새로운 회원국으로 잇따라 추천되고 있는 데다가 인도태평양뿐만 아니라 중동과 북아프리카는 물론이고 동유럽 국가들 또한 미국과 중국에 속하지 않는 자립자강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과 동맹을 맺으려는 움직임을 필사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현재 엄중한 신냉전 질서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가 고군분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태평양 도서국가들 또한 이를 제대로 대응할 강력한 수단으로 한국과 뉴질랜드를 상대로 한 동맹 구축이 강력하게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인도태평양 국가들 사이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매우 적극적인 점을 감안했을 때 한국과 뉴질랜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당장 남태평양 국가들만 하더라도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입김이 거세게 작용하면서 경제성장은커녕 안보적으로 매우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이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뉴질랜드와 손잡고 독자적인 경제동맹체를 구축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리적 거리와 더불어 경제 규모와 능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뉴질랜드는 인도태평양 특히 남태평양에서 평화롭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러운 동반자이다. 남태평양은 주요 강대국들의 경쟁을 위한 새로운 전선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미국과 중국은 개발 원조와 투자에 있어서 서로 경쟁하고 있고 이를 통해 태평양 도서국가들의 최고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초강대국의 행동을 뒷받침하는 것은 주로 국방과 안보 문제다. 결과적으로 태평양 도서국들은 이로 인해 국내 정치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줄다리기에 휘말리게 된다. 한국과 뉴질랜드 같은 중견국은 두 강대국의 대안을 모색하는 지역 내 작은 국가들에게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다. 또한 이 매체는 한국과 뉴질랜드로서도 태평양 도서국과의 경제협력은 경제와 안보적인 측면에서 분명 많은 이익을 안겨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바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서로 융합한 한국과 뉴질랜드가 태평양 국가와 함께 경제안보 동맹체를 구축하게 된다면 미국과 중국이 서로 차지하려고 했던 이 지역의 영내 패권이 두 나라에게 돌아가는 만큼 향후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국과 뉴질랜드의 목소리가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외교 매체인 더 디플로맷은 한국의 최첨단 기술력과 뉴질랜드의 강력한 소프트 파워가 결합돼 태평양에서 강력한 경제 동맹체를 구축하게 될 경우 상상치도 못할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당장 기후 대응만 하더라도 현재 태평양 도서국가들이 기후 위기와 이로 인한 급격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그야말로 영토를 보전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는데 한국과 뉴질랜드가 환경보호를 위한 청정에너지를 개발하고 여기에 더해 태평양 도서국가들이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기술을 두 나라로부터 전수받게 된다면 기후 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강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한국과 뉴질랜드가 독점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두 나라가 중심이 된 태평양 동맹체는 그동안 미국과 중국에 억눌려왔던 수많은 태평양 약소국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태평양을 중심으로 경제성장과 회복력을 비롯해 개발협력을 강조한 것은 그만큼 한국의 경제협력과 기술협력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분야에서의 그들의 노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회복력을 키우고 녹색성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동의 열망을 반영한다. 한 뉴질랜드 간 전략과 이해관계의 융합은 인도 태평양 지역 내 중견국의 역할이 크게 발전했음을 의미한다. 첫째, 두 나라의 이러한 융합은 지리적 거리와 문화적 차이를 초월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중견국의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기술 발전과 경제력은 지속 가능성과 기후행동에 대한 뉴질랜드의 초점을 보완하여 태평양에서 양국이 최대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원과 전문성을 결집할 수 있게 해준다. 둘째, 한국과 뉴질랜드의 협력은 외교적 중재자이자 문제 해결자로서 중견국의 역할을 보여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 중견국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심화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과 지경학적 긴장 사이에 낀 영내 약소국들에게 선택권을 제공한다. 따라서 미국 매체인 더 디플로맷은 뉴질랜드 정부가 한국과 함께하려는 신태평양 안보 동맹체 구축이 앞으로 얼마나 큰 파급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미국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현재의 국제 정세에서 자국의 생존을 보장하고 동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믿을만한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는 사실을 매우 적나라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